우리가 이 손가락 하나는 왜 끊었느냐, 이거는 국가에 우리가 몸을 바치겠다는 빈거, 곧 증거로서 이 손가락 하나를 끊는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심 동체다, 일심 단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손가락 하나들을 다 끊었다라고 하는. 자, 안중근 의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이제 그 독립투사들의 일대기를 쭉 한번 찾아가다 보면 이제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 이분들이 대부분 다 학교를 설립해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저 황해도 그 해주 그 진남포 사람인데, 그 안중근 의사도 이제 망명하기 전에 그다음에 삼흥학교라는 곳과 그다음에 돈의학교라는 이제 두 학교를 갖다가 설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망할 지경에 처하니까 우리가 그동안 교육이 잘못돼서 그랬다, 그래서 교육으로 나라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교육 구국운동을 하는데, 안중근 의사도 이때 두 개의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집안은 황해도 해주에 상당한 이제 부자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부친은 안태훈 진사라는 분인데, 그 수천석을 매년 그 수천석의 곡식을 거둬들이는 큰 부자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뭐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든 저렇게 흘러가든 뭐 일제가 점령했다 그래서 그 땅을 뺏을 건 아니니까 그냥 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아주 이제 순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애국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는 걸 이제 눈뜨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망명을 하게 되죠. 안중근 의사는 젊은 시절부터 이제 포수들에게 이 사격을 배웁니다. 근데 조선의 포수들이 대단히 이제 뛰어난 인재들이에요. 당시 봉오동 전투의 주역이었던 홍범도 장군들이 포수 출신인데요. 조선의 포수들은 이제 호랑이를 사냥하는 겁니다. 이 당시 이제 화승총이 딱 한 발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를 만나서 저격을 했는데 그 빗 맞으면 자기가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그런 군대가, 포수들로 이루어진 그런 군대가 이제 아주 이제 강력했던 거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도 바로 이 포수들에게 사격을 배우게 됩니다. 1907년 무렵에 이제 러시아령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되는데, 사실 뭐 이거 약간 논의에서 벗어난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그 1858년에 그 아유훈 조약하고 1860년에 그 북경 조약으로 지금 뭐 그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한 그 연해주 저쪽 지역이 그 청나라에서 러시아령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그 땅들은 전부 다 우리 영토예요. 아주 옛날부터 고대의 음루라는 나라가 있던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가 있던, 발해와 그다음에 고려가 있던 다 우리 광역인데, 조선 그 왕조에서 제대로 이제 관리를 하지 못하면서 마치 청나라가 자기네 거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에 넘겨준 그런 땅인데, 어쨌든 당시 이제 그 안중근 의사가 그쪽으로 건너가가지고 그 독립군을 꾸려가지고 이제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죠. 국내 진공작전에서 그 일본군 여러 명을 사살하고 뭐 돌아오는 길에 아주 무수히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10며칠 걸리는데 그중에 밥은 딱 2끼밖에 못 먹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많은 고생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안중근 의사는 그 당시 이제 일본군 소위 한 명을 그 포로로 잡았는데, 안중근 의사가 이제 동양평화에 대한 대의를 이제 설득을 하고 석방을 시켜줍니다. 당시 일본도 동양평화를 이야기했고 안중근 의사도 이제 동양평화를 이야기했는데, 일본이 주장하는 동양평화는 일본이 다 점령하면 동양평화가 된다라고 하는 약간 정신병자 비슷한 이야기인 반면에, 안중근 의사가 주장한 동양평화로는 일본이 발전한 나라라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이제 각 나라가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서로 이제 일본의 발전을 인정하는 선에서 서로의 독립을 이루고 서로가 협력하면서 동양의 평화를 이루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진짜 동양 평화를 주장한 거죠.
그래 가지고 인제 안중근 의사가 일본군 소위에게 동양평화론을 설득하고 "너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아느냐."라는 걸 설득을 한 다음에 예 석방시켜 줬는데, 일본군 소위가 인제 일본군 정규군대를 끌고 와서 습격하는 바람에 인제 많은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인제 이런 대목들은 인제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이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얼마나 순수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또 말해 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외국 같으면 일본군 뭐 이쪽 소위 같으면 가차없이 인제 총살을 시켰을 텐데, 이 사람을 잘 설득하면은 이 '옳을 의자에 설복되지 않을까.'라고 인제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뜻이 상당히 높았던 거죠. 1909 년에 러시아령 연추라는 곳에서 12 명의 동지들과 함께 이 동의 단주회 뜻을 같이 하고 손가락을 끊는다라고 하는 동의 단주회라는 거를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 무명지, 요 두 번째 요 손가락이 인제 무명지를 전부 다 인제 끊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유목 중에 보면은 이 손바닥에 먹을 묻혀 갖고 찍은 이 손바닥 유목이 있는데, 그거 보면 이쪽 한쪽 마디가 인제 없죠. 그것이 인제 그때 안중근 의사가 작성한 선언을 보면 "우리가 이 손가락 하나는 왜 끊었느냐. 이거는 국가에 우리가 몸을 바치겠다는 빈거, 곧 증거로서 이 손가락 하나를 끊는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심 동체다, 일심 단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손가락 하나들을 다 끊었다라고 하는 선언문을 쓰고, 거기에 인제 이 피로써 이 청천백일 하에 우리가 나라를 되찾을 것을 맹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제 선언문을 안중근 의사가 인제 직접 인제 작성을 합니다. 그 당시 인제 블라디보스토크에는 당시 인제 최재영이란 분이 뭐 신분은 아주 낮은 노비 출신의 아들인데, 이분이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인제 막대한 돈을 독립운동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임시정부 당시 이제 재무총장으로도 선임이 됐는데, 사임하고 인제 가진 않으셨죠. 그래서 이분이 설립한 인제 대동공보라는 신문사가 있는데, 인제 그쪽 대동공보에 가 봤더니 인제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라는 말을 듣고 인제 '내가 인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인제 하얼빈 역도에서 인제 기다리다가 이 사살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인제 재판을 받을 때 뭐 재판관 관할 문제로 여러 인제 뭐 의견들이 있었는데, 결국 일본이 인제 재판을 하는 것으로 인제 결정이 돼 가지고 6월 14일 날 인제 사형 선고를 받는데, 이때 인제 안중근 의사가 당시 고등법원장에게 "내가 인제 항소를 하지 않을 테니까 대신에 내가 동양평화론을 쓰고 죽겠다. 시간을 달라."라고 하니까 인제 일본 고등법원장이 "좋다."라고 인제 승낙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다 거짓말이고 다 사기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약 인제 5개 장에 걸친 동양평화론 집필을 구상하고 인제 저술해 나가는 과정에 두 번째 장 쪼끔 인제 저술할 때 갑자기 인제 3월 26일 날 인제 사형을 집행을 해서 여순 감옥에서 인제 사형을 당하죠. 저도 여순 감옥에 인제 몇 번을 가 봤는데, 여순 감옥에서 뭐 세상 떠난 우리 지사들이 인제 여러 명 있고, 거기 가 보면 벽에다가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인제 우당외영 선생도 벽에다가 사진을 갖다 인제 전시해 놨습니다. 이때 안중근 의사는 인제 동양평화론을 주창을 하는데, 동양평화론 요체는 뭐냐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서로가 침략하거나 하지 말고 서로가 나라를 잘 인제 발전시켜 가지고 서로 인제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그런 인제 동양평화 사상을 설파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많이 인제 알려지지 않았지만 백범 김구 선생이
그 해방 이후에 귀국하고 나서 그 자기가 한 일 중에 귀국하고 나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바로 참의사의 유해를 봉안하는 것이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의사 봉안 그 한 사실이 이제 1946년 7월 무렵에 이제 봉안을 그 참의사 유해를 봉안을 하게 되죠.